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실현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행보라는 평가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우항모 전단의 기함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23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전단 소속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 비람과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도 함께 부산에 입항했으며 항모 강습단 소속 이지스 구축함 벤포이드함도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10만 톤급의 레이건호는 지난 2003년 지역해 슈퍼호넷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등 약 90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승조원 약 5천 명이 탑승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훈련 목적으로 입항한 것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마이클 도널리 우 항모 강습단장은 이날 갑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한 동맹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 가운데 하나로 양국 관계는 물새 틈 없으며 이번 방안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입증하고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hat the commitment of the U.S. Carrier Strike Group operating in and around the peninsula illustrates is our commitment to stand together and our desire and our focus on ensuring that we are interoperable and integrated to face any challenge or any threat whenever required. 항모 강습단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 해군과의 우호 협력을 다지는 한편 이달 말 동해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벌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미한 해군 간 상호 운용성을 발전시키고 미한 간 빈틈없는 공조를 드러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이 이달 말 동해 연합해상훈련을 통해 최근 핵무기 선제 사용 등을 담은 법령을 채택하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2018년 4월 전원회의 때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이후에 전략 자산이 투사되는 걸 공개하지는 않았죠. 북한의 모라토리움을 깨는 거고 거기에 상응하는 전략 자산 전개가 중단됐던 게 다시 재개가 된다. 이건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미한 양국은 앞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 수비에 따라 다양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시에 전개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로 알려져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실질적인 연합 전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무력시 차원의 일환으로 입항을 하거나 이제 한반도 근해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무력시 차원을 벗어나서 실전적인 준비 태세를 위한 입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대규모 군사력을 한반도에 파견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전임 정부 5년 동안 약화된 미한연합 전력을 복원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할 당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으며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1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난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했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실은 두 정상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22일 VOA의 질문에 이 문제는 정상 간 회동에서 논의 주제 중 하나였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팀이 이 법의 특정 조항에 따른 한국의 우려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관여 채널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한국 업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계속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관련 회동에 대한 첫 보도자료에서 공급망 회복력과 핵심 기술 등 광범위한 우선순위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는데 이번 답변을 통해 이 문제가 실제로 정상 간 논의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방영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팟캐스트 프로그램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쇼와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문제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난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단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해왔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몇 달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단계적인 방식을 기반으로 한 외교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북한에 표명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7일 진행된 이 대담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제기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려는 나라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소진되고 있는 탄약 등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로 러시아가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미중 정상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열리더라도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일부 진전 외에는 중대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유럽의회 대표단이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북한 인권과 비핵화가 유럽의회 주요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대표단의 루카스 만들 단장은 한국 방문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대표단은 한반도의 발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한국뿐 아니라 가능한 경우 언제든 북한과도 협력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과 비핵화 문제는 북한 주민들뿐 아니라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유럽연합 이후의 주요 관심사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유럽의회 한반도 대표단에게 특히 우려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대표단은 한국 국회와의 교류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진전을 위해 구성된 유럽의회 단체로 이번 방안에 8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지난 19일부터 3일간 한국 국회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측 시설에 대한 추가 해체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거액을 투자한 문화회관 건물의 지붕이 모두 뜯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일대 한국 소유 자산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금강산 관광지구 중심부의 22일 모습입니다. BOA 분석 결과 관광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문화회관에서 최근 큰 변화가 포착됐는데 이곳을 덮고 있던 밝은 회색빛의 돔 형태 지붕이 사라진 겁니다. 과거 위성사진에서 뚜렷이 보였던 원형 지붕 대신 이 지붕을 받치고 있던 틀만 절반 정도 남아있으며 지붕 아래 내부 공간도 속을 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문화회관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 지붕을 다시 얹으려는 것인지 위성사진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지만 현재 건물 기능은 상실한 상태가 분명해 보입니다. 문화회관 지붕은 이달 7일을 전후한 시점부터 해체 조짐을 보였는데 지난 1일까지만 해도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던 지붕이 7일에는 절반 정도 어두워진 모습이 나타나 지붕이 뜯기면서 지붕 아래 실내가 어두운 색으로 표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 8일과 9일에는 이 어두운 면적, 즉 하단의 구멍이 더 커지고 22일에는 지붕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금강산 문화회관은 620석 규모의 실내 공연장으로 한국 금강산 관광객들을 위해 북한 측의 공연이 펼쳐지던 곳이며 2001년 한국관광공사가 한국현대아산으로부터 355억 원에 매입해 다시 현대아산의 운영을 위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고 지시했고, 이후 금강산에서는 지난 3월 현대 아산 소유 해금강 호텔이 철거되고 4월에는 한국 리조트 기업 아난티의 금강산 골프장 8개 숙소동이 모두 해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금강산 시설 철거 등 한국 자산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데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라든지 대한민국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우리가 엄중하게 그걸 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북한이 예고대로 했다면서 대포로 안 폭파한 게 어디냐고 말해 큰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 송 의원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의미처럼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측면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군의 한국 측 시설인 금강산 문화회관을 해체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BOA의 보도에 대해 한국 통일부가 북한의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금강산 등에서의 북한 움직임을 엄중히 주시해오고 있다면서 지난 3월부터 해금강 호텔과 금강산 골프장에 이어 최근 온정각과 문화회관 등에 대한 철거 동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며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장마당 등 시장 활동이 위축되면서 북한의 경제난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밝혔습니다. OECD는 최근 발표한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홍수, 폭우 등 자연재해로 북한의 농업과 어업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도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 당국의 예산 지출은 1.1% 증가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제외하고 196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초 연평균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등이 겹치면서 북한의 시장 활동이 위축됐다며, 북한 당국의 강력한 시장 통제까지 이루어지면서 향후 북한의 경제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